안녕하십니까. 유중호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4년 한 해는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1년이었는데요. 2015년 을미년에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티브로드 인천방송과 NIB 남인천방송, CJ 헬로비전 북인천방송이 신년특집 특별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새해 기대와 희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주 바쁘실 텐데,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장께 질문을 던질 우리 이형구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티브로드 인천방송 이형구입니다. 네, 김소영 기자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CJ 북인천방송 김소영 기자입니다. 네, 시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취임을 하셨으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네. 그동안의 소회를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지난 6개월간의 소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제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개월간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인천으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치러내야 되는 문제를 비롯해서 산적한 현안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민선 6기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민선 6기의 올바른 시정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뛰었던 지난 6개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께서는 인천 출생이시고, 예, 인천 출신이신데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 취임 후 고향에서 맞이하는 첫 새해인데요. 어떻게 어린 시절 지냈던 생각이 좀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나죠. 그리고 또 최초의 인천 출신 시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인천의 모습하고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저는 달라진 모습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천이 갖고 있는 정서, 역사성, 전통 이런 부분을 오늘날에 어떻게 잘 살려갖고 인천의 더 큰 경쟁력, 더 미래를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꿈꾸었던 인천의 미래의 모습을 제가 시장으로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말연시에 많은 시민분들을 이제 만나셨을 텐데, 그 시민들이 건넨 덕담 중에서 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시민들께서는 역시 새해에는 우리가 좀 작년과 같은 국가적인 큰 어려움이라든가 또 인천으로서도 여러 가지 현안 어려운 점을 좀 극복하고 네. 새로운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인천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시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크다는 부분을 잘 알고 제가 상당히 그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느끼면서 금년 한 해 작년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만큼 시민들이 우리 유 시장께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고요. 지난 선거 출사표에서 인천의 위기에 인천을 구하기 위해서 인천의 아들이 나섰다라고도 하셨고, 또 장관도 국회의원도 버리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혹시 후회하는 건 아니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네. 제가 뭐 후회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 스스로가 정말 제 몸을 다 던져서라도 인천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과 더불어서 미래 세대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하고 시장을 출마하게 됐고 또 시장이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민들의 기대, 바람 이런 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역할을 다할 것인가 늘 자나깨나 이 걱정뿐이고요. 다만 제가 갖고 있는 그동안에 쌓아온 공직 경험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기대를 다 잘 모아서 빠른 시일 안에 인천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흔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취임 후에 경제부시장 또 특별보좌관제 등 그동안 인천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인사 제도를 시행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인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인사 방침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인사는 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공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것이 바로 조직의 힘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인천의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에 있어서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사도 존재할 수 없고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누가 어디에 가서 일해야 되느냐 오직 이 기준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이 동의하고 또 높은 사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희망보직원을 받고 또 그조차도 정말 이렇게 사심없이 인사를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인사 예고제를 통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면 또 수정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예고제를 통해서 인사라는 건 아마 초유의 일일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시장은 앞으로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조금도 어떤 사가 개입되지 않고 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가 앞으로 더 좋은 앞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인사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일 열심히 하고 시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일하면 바로 그 모든 결과는 좋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시장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사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네. 인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우리 시장님 생각하고도 아마 같을 겁니다. 재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요. 재정 개혁과 이제 국비 확보 등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천시 지금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재정적인 여건이 지금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건 사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천이 워낙에 좋은 여건을 갖고 많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경기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는 과거를 묻지 않고 제가 시장을 맡고 있는 한은 모든 것이 제 책임이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정 건전화를 이룩하지 않고 인천 발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작년에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고 또 재정기획관을 두고 투자 유치단을 두고 이렇게 조직 개편을 통해서 재정 혁신을 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는 했고요. 또 작년에 시민들께서 참 많이 힘들어 하셨겠습니다. 왜냐면 금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많은 감액 또 조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재정 건전화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작년에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이제 국비나 교부세나 이런 국가의 재정 지원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또 각종 우리 자체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재원의 어떤 국가나 자체 재원 발굴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천의 경제력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제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자연스럽게 세수도 증대되고 그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재정 기반이 튼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역 경제 활력화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투자 유치 문제 이런 걸 활발히 전개해서 우리 인천이 경제적 기반이 좀 튼튼해지고 이로 인하는 재정 확충 또 재정 건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금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그 재정 악화와 실업률 상승, 그런 걸로 인해서 각종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것도 또 현실적으로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추진하는 인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래서 경제 활성화 방안이 뭐 워낙에 다양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서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크게 보면은 대규모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 지역 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서의 각종 산업 진흥을 위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8대 전략 산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해 나갔고, 그 다음에 지역에 각종 만여 개 되는 이제 기업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한 경제 정책, 특히 이제 이번에 주한 부평 공단이 혁신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서 이제 상당히 좀 획기적인 산업 진흥의 계기를 마련했고요. 앞으로 이런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서 또 고용 창출, 이 문제가 또 중요하거든요. 인천은 비교적 광역시 중에서는 고용률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61%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실업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종 취업 대책과 관련해서 청년과 특히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해가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몇 가지 큰 그림에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취재 기자들과 함께 인천의 현안과 또 유 시장의 공약 사항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기자, 교통 분야 질문부터 해주시죠. 네, 시장님, 뭐 저희 선거 때 기자들도 아마 반신반의했던 내용이 인천발 KTX일 겁니다. 아마 인천에서 전국으로 2시간 안에 가는 거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될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작년 말이죠. 어쨌든 용역비 2억 원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가, 힘 있는 시장이 맞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이게 용역비에 그치지 않는 거냐, 실제로 이게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도 있어요. 이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님? 예, 우선 이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작년 그 선거 때 이걸 대표 공약으로 했던 것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어떤 공약을 할 때 이게 뭐 하면은 좋겠다는 차원으로만 공약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세심히 살펴봤는데, 사실 인천이 우리나라 철도의 뭐 발상지, 출발점 아닙니까? 뭐 고속도로도 인천으로 출발했고 철도도 인천으로 출발했고 다 그렇지만 오늘날 사실 KTX라고 하는 고속철도는 뭐 인천공항에서 가는 게 지난해 근데 운행은 됩니다만 사실상 인천에서 충청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교통망을 갖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발 KTX를 공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새롭게 뭐 철도를 만든다면 얼마나 막대한 사업비가 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수인선에서 경부선 KTX를 접속을 시키면은 되는 방안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요 접속시키는 데 따른 건설비는 약 한 1,500억 정도인데, 뭐 국가에서 재원 부담을 하고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추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또 길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6년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고도 또 타당성 조사하고 또 뭐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저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지난해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그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하고 이거 협약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도 이해시켰는데 이게 기간이 이제 뭐 이런 거를 그동안에 우리가 조사해서 제시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이것을 용역비를 우선 반영시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용역비를 통해 갖고 이제 이 KTX 출발에 대한 용역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이와 동시에 이 사업이 이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 후속적으로 바로 해서 되면은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면은 아까 말씀대로 시작 자체를 2016년, 그러니까 2017년, 18년이나 시작될 것을 이제 금년에 조사 용역이면은 이 기존의 수인선의 총 사업비를 변경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새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사업을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기간을 단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그 인천발 KTX 시대가 열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시공하고 그러는데 아마도 뭐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한 6, 7년 걸리지 않을까 보는데 하여튼 이것이 정상적으로 또는 그보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교통 분야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김소영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시장님 철도에 이어서 도로인데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시민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통행료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통행료 폐지를 약속하셨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신데요.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료 구간까지도 유료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놔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시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네, 이 경인고속도로 문제는 뭐 10년 이상 계속 끌어왔던 문제인데요. 사실상 경인고속도로 투자비를 이미 다 회수하고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무료화하는 게 맞습니다만 다만 전국적인 채산성 등을 감안해서 유료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이걸 이제 무료 통행을 못하고 있는 이게 오늘의 현실인데 저는 이런 노력도 해나가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일반 도로로 하면 당연히 이거는 일반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은 무료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하화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은 유료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앙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업도 금년도에는 어떤 방향이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지금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구간의 문제도 있고 방식의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를 지하 유료화, 지상 무료화 이 체제로 바꾸는데 주력을 할 겁니다. 인천의 시민들께서 진짜 가장 아마 원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경인고속도로에 따른 체증도 없애고 또 편리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이 지역을 아주 이렇게 둘로 분리시켜 놓은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고 이런 차원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문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절박한 우리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통 분야는 워낙에 현안이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지금 서구 성남동까지 연장이 추진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청라지구까지 이제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타당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생각하는 해결 방안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지난해 말에 이제 그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성남까지 네. 연장하는 기공식을 갖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에서 이제 청라까지 연장돼야만 실질적인 그 서구 지역 전체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청라 국제도시의 그 어떤 가치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청라까지 연장하는 데 주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소위 말하면 이 타당성,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BC가 뭐 0.56 정도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이게 좀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용역을 추진해 가면서 지금 청라 국제도시에는 이번에 그 시티타워도 새롭게 이제 건립이 되고 또 앞으로 루원시티의 개발 문제 그리고 이제 제3연육교 이런 거하고 다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BC 소위 말하면 경제적 타당성을 더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이 용역을 제대로 추진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청라까지 7호선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이런 그 준비죠. 이게 사업이 아니라 청라까지 연장시키기 위한 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용역 여기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 분야 질의 하나 더 받겠습니다. 우리 이영구 기자 해주시죠. 네, 아마 인천에 또
무거운 현안이자 해결하기 좀 어려운 게 제3연육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5천억에 대한 사업비가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자 그 손실보전 협약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시장님께서 이거를 해결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어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이미 제3연육교 문제는 뭐 긴밀한 협의 관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제3연육교는 이미 5천억이라는 재원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LH에서 주도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가 주도권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자 이렇게 체제를 변경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럼 왜 안 되느냐? 이것은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그 민자사업으로 된 고속도로의 MRG, 최소 수입 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수입 감소분에 대한 대책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협의해가면서 하려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는 상당한 부분 의견 접근을 했고요. 이제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 설계를 우선 해가면서 이 협상을 해나가도록 선착공, 그러니까 뭐 착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제 선추진이죠. 추진해 나가면서, 그 MRG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이제 결정이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티브로드 인천방송과 NIB 남인천방송, CJ 헬로비전 북인천방송이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민 생계와 직결된 만큼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우리 김소영 기자가 질문해 주실까요? 네, 시장님. 그동안 인천 경제는 제조업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단이 3개가 있는데 네. 알고 계시죠? 부평공단과 중앙공단, 남동공단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구조 고도화 실패하면서 굉장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또 시민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부활시키는 시민들의 믿음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난관을 극복할 해결 방법이 계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부평 또 주한공단의 경우는 우리나라 한 40여 년 전에 산업화를 이끈 그런 경제 발전 기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남동공단이 그 후에 조성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말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 갖고는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어떤 그 경제 성장 발전을 이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한 부평공단은 혁신단지로 지정을 해서 혁신산업단지로 이제 고밀도로다가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놨고요. 또 정부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서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지난해 이제 주한부평공단이 그랬고 금년에는 남동공단에 대해서 혁신단지로 지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천의 그 3개 산업단지가 새로운 혁신단지로서의 지역의 산업 발전에 하여튼 새로운 어떤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영구 기자 질문 하나 더 해주시죠. 네. 우리 시장님이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아마 엄청난 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요. 시민들이 같이 고생을 좀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아마 핵심이 건설비가 아닌가 싶어요. 17개 경기장 짓는데 1조 3천억 이상이 들어갔죠. 1조 5천억이라고 추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미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잘 사용하는 것도 이제 방법일 것 같아요. 시장님이 사후 활용 방안 어떻게 모색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난해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데 있어서 16개 경기장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건설에 따른 많은 재원 문제는 그거는 제가 지금 이제 이미 다 지나간 일로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이 각 경기장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시민들은 편리하고 또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큰 어떤 출혈 부담을 좀 적게 하고 오히려 수익 사업을 좀 통해서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느냐 이것이 저희 관심인데요. 지금 이제 새로 신설된 경기장을 비롯해 35개 경기장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만 사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해 말부터 각종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서 제안도 받았고 이제 올
1월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과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달에는 아마 이제 이 각종 경기장 시설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이 일단 잘 이용해서 편의를 갖도록 우리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런 좋은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 기능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단지 스포츠 시설로서뿐만이 아니라 각종 문화나 기타 유용한 시설로 활용되면서 수익 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일부 상업 시설화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시아드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게 뭐 5천억이 들어간 막대한 경기장이지만은 개식 폐식하는 일이 또 이렇게 당분간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용도 자체를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가능하도록 하면서 좀 대규모적인 투자 유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정말 전체를 뭔가 아주 대규모적인 위락 또 레저 또 관광 이런 단지화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깊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된 이런 관심 갖고 있는 국내외 투자 의향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타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엔 저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관광객 이른바 요커 유치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인천 지역 투자 유치 현황을 보면은 중국 자본 유치가 전무한데 요커와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 인천은 이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의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8대 전략산업 중에도 이 관광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뷰티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인천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뭐,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들어올 때 대부분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만이 있고요. 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차별화된 그런, 바다, 아라뱃길, 섬, 이런 훌륭한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천이 그냥 뭐 들어와서 통과되는 관문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인천이 관광의 중심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금년에 관광공사를 발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광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시에서 전폭적으로 이 체제를 좀 갖추어서 나가도록 해 나갈 생각이고요. 특히 중국은 뭐 아주 쉬운 말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지난번에 위해 그 시장도 왔다 가면서 여기 오는 거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중국에 뭐 베이징을 가든 딴 데 가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천혜의 그 어떤 지정학적 여건을 제대로 살려나가는 데 있어 인천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인천은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인천 자체가 목적지가 되고,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그 요커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 개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그들이 여기에 체류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 그 다음에 그 여행과 관련된 그 여행업자라든가 중국 정부, 당국, 지방자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될 거고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는 뭐 각종 체육시설,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서 인천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거죠. 상품화하는 거고 전략화하는 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천이 관광의 중심 도시로 새롭게 부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 분야 질문 이어갑니다. 김소영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인천을 말하자면 2014년은 체력, 2015년은 정신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4월부터 또 유네스코가 지정한 체계의 수도가 됩니다. 시민들은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국비 20억 원이 확보되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대회 차질에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 재정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난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나요? 네.
올해 4월 23일부터 이제 체계 주도 그리고 세계 국제 아동교육 도서전 뭐 이런 부분들이 열립니다. 체계 주도는 1년간 유네스코에서 정한 그런 행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단지 그냥 며칠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인천이 바로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물론 도서, 출판, 이런 그 산업의 발전도 가져오게 됐지만은, 이 책을 통한 우리 그 독서 문화를 향상시켜 나가고 또 우리의 그 어떤 정서를 갖다가 함양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제 책의 주도 행사가 되는데요.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관련된 예산 국비 20억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모든 예산은 거의 다 확보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정부의 동의하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절차도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전에 국제 행사를 하려면 그런 지원 국제 경기나 행사나 지원 근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행사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중앙 정부하고 또 시 자체적으로 다각도의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는 큰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경제 분야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영구 기자가 질문 하나 더 해주시죠. 네, 시장님,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최초에 212개나 재개발 지역을 지정을 해놓고 계속 직권으로 취소도 하시고 그러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아마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는 언제쯤 개발되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님? 네, 지금 이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 각종 유형의 사업을 하면서 200개 넘는 지역을 막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물론 경기의 그동안에 침체 이런 것으로 어려움도 겪지만은 너무 무계획적으로 일을 벌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다 시민들의 이해관계 또 재산적 가치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제대로 풀어가느냐 이런 것이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시의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정말 전념해서 다룰 수 있는 도시재생 정책관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 여건에 맞춤형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이 많은 도시 재생 사업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여건이 다르고, 이것을 강력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도 있고요. 이거 빨리 해제해달라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또 다른 사업으로 좀 조정해달라 하는 데도 많습니다. 이건 지역적 여건이 다르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시재생 정책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각 지역별 특성화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규모, 사이즈의 문제도 있고요. 또 지역적 그 여건의 심각한 극심한 차이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다 맞춤형으로 가기 위한 사업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할 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또 추진할 건 추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역시 이 문제도 이제 해제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제 그 매몰 비용 문제 이런 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지금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에서 협조하고 정치권에서 법령을 또 개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걸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티브로드 인천방송과 NIB 남인천방송, CJ 헬로비전 북인천 방송이 마련한 신년 특집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교육과 복지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서영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시장님 공약에 인천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새 예산안을 두고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복지 예산을 삭감하시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큰데요. 인천복지가 역으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김 기자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이런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장이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 다 주면 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러지 못하는 저희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빚내고 뭐 또 재산 매각해서 살림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건전 재정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빚도 줄여나가고 정말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불가피하게 어떤 세출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조정되기도 하고 삭감되기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만나서 다 그 뜻은 알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장이 어디 있겠느냐. 다만 오늘의 재정 현실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민생 예산을 하지만 인천시에서 편성된 예산은 모두가 100% 다 민생 예산이다. 도로를 내도 공무원 급여를 줘도 다 우리 민생 시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다 민생 예산인데 너무나도 지금 상당히 힘든 거는 이런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나름대로 고심해서 전체적인 복지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0%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볼 때는 이제 뭐 불균형 부분 한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동안에 재정 운영이 방만하거나 또 어떤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원년으로 삼겠다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통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뭐 다른 불만이 있고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 2015년도가 재정 건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야만이 앞으로 인천이 건강한 재정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각오로다가 지난해 예산 편성을 했고요. 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도 들었습니다. 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좀 참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교육과 복지 분야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영구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시장님 예전에 공약에서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시 예산 중에 10%를 교육 예산으로 편성하겠다. 되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엄청난 돈이죠. 사실은 10%면 아마 일개 군 웬만한 군구보다 많은 돈이니까. 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려되는 거는 우리 시장님은 새누리당 출신이고 이채원 교육감은 또 진보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교육엔 여야가 없다, 진보와 보수가 없다라고 또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그런데 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게 중학교 무상급식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 예산들이 시위에서 삭감이 되면서 이 우려가 현실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 그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해서 교육 예산을 전체 예산 10%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추진해 나가는데 사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일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지방행정, 지방정부에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선거 때는 여당, 야당이 있고 네 편, 내 편이 있지만은 시장이 되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300만 시민이 다, 제가 모셔야 될 그런 고객이고, 주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야의 개념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은 더더욱 그렇죠. 저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교육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론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일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조차도 지금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거를 당장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시의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뭐 삭감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구나 군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재정력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만큼 재정 현실을 보지 않고 무조건 지원만 하는 거로는 사실상 안 된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그래서 모든 부분이 재정 여건을 튼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쓰임새를 생각해야지 쓰는 거 뭐 또 먼저 해놓으면은 이게 뭐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뭐 교육감하고도 긴밀히 오로지 인천 시민의 교육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죠. 네. 지역 케이블 TV가 마련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특별 대담. 예, 지금 이번엔 지역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소영 기자가 질문해 주실까요? 네, 시장님 부평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평에 있는 경찰 종합학교 부지 약 5년 정도 비어 있었는데요. 이 활용안을 두고 부평구와 주민 인천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활용 방안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두가 환영할 만한 그 활용 방안 있을까요? 네, 이 문제도 그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이제 고시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경제 여건이 달라지니까요. 이게 아까 저 도시재생사업도 비슷한 건데 재정 여건이 나빠지고 경기 침체가 되고 부동산 경기가 이제 나빠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그 기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좀 민간단체라든가 어떤 여력을 갖고 좀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좀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영구 기자가 질문 하나 더 해주시죠. 네. 작년 말에 우리 시장님께서 환경부와 서울시와 경기도에 어떻게 보면은 선전포고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타협점을 찾자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자입체를 구성 제안하자마자 다 받아들였습니다. 수용을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비공개로 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시장님 의견을 수용했다라는 데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로 비춰지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기간이. 이 부분은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저는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인천시로서도 중요한 문제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그 환경 정책과하고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뭐 저도 참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 이게 너무 그동안에 뭐 정치 논리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그 전에 문제를 풀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 뭐 제가 다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가 시정을 맡았으니까 모든 것이 제 책임에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매립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인천이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미 제가 매립지에 대한 매립 종류의 원칙과 그 다음에 이 매립지의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걸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 우선은 당연히 인천시가 이 매립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과 면허권을 확보해야 되고 또 매립지 관리 공사가 인천으로 이관돼야 되고 또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거라면은 사자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제가 제안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다 제 얘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정당한 주장을 한 것이고 또 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지금 현재 제 얘기를 다 받아들여서 사자 협의체가 진행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이 이제 인천시에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인천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 경인아라뱃길을 잘 조성해서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들고 이제 뭐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물동량은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시설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이걸 우리가 조성하지 않았는데 왜 인수를 하냐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활성화에도 오히려 좀 난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십니까? 인천시에서 해야 되나요? 네, 경인 아라뱃길은
이제 인천, 경기도, 뭐 서울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지역만 모두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우리가 가장 넓은 지역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상당히 저는 중요한 또 우리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과거에 그 홍수 방지 차원에서 방수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아라뱃길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물류나 인기능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조금씩 더 점점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아라뱃길을 활용한 우리의 그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나가느냐, 주변을 친수 공간화하고 시민들이 유락 편안한 휴식 공간 내지는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몇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 인수권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토지 이용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협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쭉 연결해갖고 마리나 시설이라든가 또 이것이 인천 쪽에 이제 연결시켜갖고 이제 해양 발전하고 연결시켜서 이 경인 아라뱃길은 인천의 새로운 그 명물 경쟁 뭐 산업이라는 표현보다도 그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사항들에 대해서 또 현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와 인천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양의 청량의 해라고 합니다. 청은 푸를 청자, 그래서 우리 바다 또 아라뱃길 그리고 우리의 녹지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울려서 인천하고도 아주 맞는 이미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은 또 순한 동물입니다. 지난해 참 어렵고 힘든 일 많았지만은 올 한 해는 양처럼 순하고 또 모든 일들이 원만히 잘 풀려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인천시의 모습에 잘 지켜봐 주시면서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오직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만을 보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인천시에 대해서 더 큰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유정복 시장과 허심탄회하게 묻고 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새희망으로 가득 찬 2015년 을미년, 인천 시민 모두의 마음이 조금씩 더 따뜻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